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NCS란 무엇이고 NCS 취업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성공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설명드릴 김교희입니다. 네, 지금부터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 대비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왜 이 NCS 중심의 채용 제도가 도입되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능력 중심 채용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가? 그리고 세 번째, NCS 기반 능력 중심 채용은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왜 도입되었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비생산적인 비용이 너무 많이 발생하였고 또한 고학력으로 인한 실업의 문제, 이직의 문제가 큰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또 기업의 측면에서는 조직과 직무의 몰입도가 감소하고 이직이 감소함으로써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에게는 직무 만족과 동기가 저하되는 것을 유발하였습니다. 또한 이러한 것들은 사회적인 삶의 행복감을 저하되는 문제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NCS 말하는 능력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스펙 초월이라든가 스펙에 대비한다는 것은 그 직무와 무관하게 범위가 일정하지 않는 스펙을 준비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NCS에서 말하고 있는 능력이란 어떠한 직무, 특정한 직무와 관련된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능력에는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는데 먼저 직업기초 능력과 직업수행 능력 두 가지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직업기초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은 10개의 역량으로 구분해서 전 직업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일컫고 있습니다. 다음 직무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24개 대분류에 따라서 분류되고 있는 각 직무별로 필요한 수행 능력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직무수행 능력과 직업기초 능력을 NCS에서는 능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능력 중심 채용으로 무엇이 변화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NCS 분류 체계와 채용 직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NCS에서는 NCS 구성 요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들어있는 정보들은 각각 직무에 대한 능력의 단위, 능력의 요소, 그리고 수행 중거로서 지식과 기술, 태도들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 이러한 직무 표준 정보들은 그 직무를 잘 수행할 수 있는 요건들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NCS를 통해서 직무의 내용과 또 직무의 요건을 분류하게 됩니다. 그리고 채용과 관련한 절차들은 기존의 방식과 똑같습니다. 많은 시청자 여러분들이 NCS 채용이 특별한 방식이라고 오해하고 계신데 NCS 채용은 기존의 방식과 절차는 똑같습니다. 단 다른 것이 있다면 보다 더 면접 도구를, 선발 도구를 구조화하고 체계화한 것이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NCS 기반의 채용에 대해서 상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취업 전략을 설정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직무 능력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도 자신을 알지 못한다면 역시 적응하기 힘들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대학생들만 보더라도 국내 아주 유명 대학이지만 그 대학의 신입생들을 조사한 결과 무려 37% 이상이 전공을 바꾸는 것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취업에도 연결되고 있는데 직장에 가서 퇴직하는 이직률이 너무나도 높습니다. 특히 국내의 가장 큰 전자회사만 하더라도 5년 내 이직률이 30% 가까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직업을 구하고 채용에 있어서도 자신의 적성을 스스로 판단하고 또 다양한 검사라든가 제도 또는 NCS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의 적성과 또 여러분의 능력과 직무가 잘 매치되는 것을 선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적성을 판단할 때는 개인의 능력, 그리고 사회적인 특징, 그리고 구조라든가 여러분의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이 직업을 선택했을 때 보다 더 열심히 일할 수 있고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으며 여러분이 꿈꾸는 이상을 실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기관을 선정할 것인가, 어떠한 기업을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컴퓨터를 다루는 회사에 입사를 한다고 해서 모두가 컴퓨터를 다루는 건 아닙니다. 거기에는 회계를 다루는 사람도 있고요. 채용을 다루는 사람도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여러분의 직무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를 먼저 선정할 수도 있고 어떤 직무를 먼저 선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의 깊이라든가 역량의 넓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반드시 기관만을 선정하거나 회사를 선정하거나 그게 아니고 그 다음 단계 반드시 희망 직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 직무를 선택함에 있어서도 막연하게 급여가 많다거나 업무가 편하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역량과 특징과 그 직무가 얼마나 매치돼서 어울릴 것인가, 여러분이 얼마나 즐겁게 그리고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인가를 판단하여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기관, 어떤 회사를 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직무를 선택하신가에 대해서 여러분 나름대로의 이유를 가지고 적어보고 판단하신다면 여러분이 후회하지 않고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고 또한 취업에서도 유리한 상황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러분이 만약에 공공기관을 선택하게 된다면 보다 더 많은 정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각 기관에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고 있는 알리오 시스템에 들어가면 거기에 관련된 많은 임금의 구조라든가 직군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NCS 사이트에 가시면 각각의 직무별로 특징을 여러분이 이해하고 어떠한 능력을 필요로 하는지 어떠한 태도를 필요로 하는지 여러분이 판단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적인 그동안의 채용의 모집 공고와 NCS 중심의 모집 공고의 차이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있었던 일반적인 채용에서는 채용 분야나 인원에 대한 정보, 그리고 응시 자격, 우대 사항만 아주 단순하고 간단한 정보만을 제공하였습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공공기관의 직무를 설명하고 있는 자료를 보시면 NCS 체계와 관련돼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 모든 공공기관이 채용의 공고를 낼 때 이와 같은 직무 설명을 전부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제공하고 있는 분류 체계,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이 숫자와 연결해서 따라가시면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능력 단위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능력 단위에 들어가시면 여러분이 알고자 하는 그 직무에서 요구되는 스킬, 태도,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고 또 공공기관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정리한 자료를 보시면 직무의 내용이라든가 필요 지식, 그리고 필요 기술, 필요 태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직업 기초 능력 10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5가지 내지 6가지의 직업 기초 능력이 무엇인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따라서 여러분이 선택한 직무에 대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기초 능력,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개발을 하신다면 여러분이 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확률은 더욱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전체적인 정보를 여러분이 확인하시는 게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는 이유는 지원자들이 여기서 제공하고 있는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사전에 공지함으로써 여러분들이 보다도 오랫동안 필요한 스펙, 그러니까 필요한 것들, 요건들을 갖출 수 있는데 도움을 주고자 함이고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리고 공공기관이 그 직무에서 필요한 것을 가장 잘 매칭함으로써 그 조직의 경쟁력을 높이고 또 여러분들의 성과와 보람을 높일 수 있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입사 지원서에 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사 지원서에는 인적사항, 그리고 교육사항, 그리고 경험과 경력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 인적사항에는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가족사항이나 이런 것이 아니고 직무 중심의 사항들이나 최소한의 구분할 수 있는 사항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사항에서는 학교 교육과 직업 교육에 대한 내용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자격사항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자격증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요. 또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사항은 직무와 유사한 내지는 직무와 연관성 있는 경험을 적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 능력 소개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경험 기술서와 경력 기술서가 있습니다. 경험 기술서는 주로 돈을 받지 않고 자의적으로 원해서 하는 활동들을 말하고 있고, 경력 기술서라는 것은 노동 계약이나 또는 비용을 받고 자기가 했던 것을 경력 기술을 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서입니다. 자기소개서에도 그동안의 연대사적인 내지는 개인사적인 내용에서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주로 적으시는 게 채용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세 가지를 한번 과거와 지금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직무 능력에 있어서는 개인의 스펙 중심의 지원서에서 직무 요건과 연결된 직무 능력 중심으로 구분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기소개도 그동안은 봉사활동이나 가족에 대한 이야기 중심이었다면 NCS 기반 소개에서는 직무와 관련된 자기소개, 직무와 관련된 경험이나 경력을 소개하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NCS 기반 입사 지원서의 양식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한 내용이 들어있고요. 그리고 교육사항에 대해서는 칸칸이 아니요가 들어있습니다. 기존에 여러분들이 입사 지원서에는 주로 빈 공간이 크게 되어 있는데 NCS 기반 입사 지원서는 모두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 예라고 체크하게 되면 아래 셀이 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교육을 어디에서 어떤 내용을 받았는지를 기록할 수 있는 칸이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경력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력사항도 그전에 단순한 서술식 빈 공간이었다면 이렇게 셀이 형성됨으로써 어디에서 무슨 일을 얼마 동안 했고 이런 것을 상세하게 적을 수 있는 각각의 셀이 형성됩니다. 또 하나 직무 관련 활동도 여러분이 관련된 내용들을 적을 수 있도록 셀이 나오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종합해 드리면요. 그동안의 입사 지원서는 주로 빈 공간에 채워 넣는 방식이었다면 NCS 기반의 구조화한 입사 지원서는 보다 구조화된 셀 방식으로 여러분이 직무와 관련된 내용을 칸칸이 적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경험 기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의 지원서에는 무슨 자신의 장단점이라든가 성장 배경을 적는 중심이었다면 NCS 기반의 경험 기술서에는 직무와 관련된 경험을 적는 방식입니다. 또한 경력 기술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직무와 관련된 어떠한 능력을 가지고 어떠한 일을 하였는지를 주로 적는 방식으로 여러분이 대응하신다면 보다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직업기초능력평가입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인적성 검사라고 부르는 것과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과거에는 예를 들어 어떤 회사에 지원하면 거기에 지원하는 사람들은 동일한 시험을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점에 가면 어떤 그룹 관련된 인적성 검사의 책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NCS 기반의 직업기초능력평가는 그러한 방식이 아니고 이 직업기초능력 10개의 영역에 대해서 자신의 직무와 가장 밀접한 역량 능력과 관련된 5개 내지 6개의 분야에 여러분이 기초 능력을 평가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직무 수행 능력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 아까 NCS 분류 체계와 채용 직군과 매핑을 통해서 나온 평가 요소들을 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직무 상황과 연계해서 주로 물어보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기관의 특징에 따라서 한국사라든가 외국어라든가 또는 전공시험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여러분에게 설명드렸던 직업기초 능력의 10가지 영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소통 능력, 그리고 자원관리 능력, 문제 해결 능력, 정보 능력, 그리고 조직 이해 능력, 수리 능력, 대인관계 능력, 기술 능력, 그리고 직업윤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에 7개 영역은 주로
업무 능력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구분할 수 있겠고, 3개 영역은 직업 윤리를 중심으로 주로 인성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와 같은 군별로 여러분의 직무가 무엇과 가장 밀접한지를 살펴보시고 이와 관련된 분야에 대한 준비를 보다 평상시에 열심히 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한번 샘플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기초 능력에 대한 평가 문제입니다. 자, 여기에 보시다시피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NCS 기반의 필기 평가는 주로 상황을 중심으로 제공한 문제가 한 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문제를 개발하고 공급하는 기관에 따라서 조금씩의 편차는 가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기초 능력과 그리고 응용 능력을 볼 수 있는 이런 상황에 관련한 문제들이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주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인테리어 회사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내지는 어떤 공항에 근무하는 직원이다. 내지는 발전 회사에서 무슨 일을 맡고 있다라는 방식으로 직무와 상황이 주어지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문제가 주어지고 어떻게 해결하는가. 그래서 여기에 나타나 있는 문제는 주로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능력에 집중된 문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NCS 중심으로 관련된 필기 전형에서는 이와 같이 10가지 직업 기초 능력을 중심으로 어떠한 능력이 가장 비중 있는가를 보는 것으로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면접 전형입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면접과 구조화된 면접의 가장 큰 차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전통적인 면접이 일상적이고 단편적인 대화, 그리고 간단한 동기를 물어보는 방식이었다면 NCS 기반의 구조화된 면접에서는 주로 문항들이 구조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한 번의 단답형의 질문이 아니고 어떠한 주제나 내지는 역량, 내지는 직무와 관련된 또는 경험과 관련된 질문을 드리고 그 질문을 보다 심층적으로 확인해 가거나 보다 직무를 정확하게 검증할 수 있는 면접의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또한 면접위원들이 각각 개별적으로 다른 평가 기준, 그러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중심으로 면접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NCS 중심의 구조화된 면접에서는 면접위원들에게 동일한 평가 기준을 제공함으로써 그 평가 기준의 틀을 형성하여 면접위원 간 격차를 줄여줌으로써 보다 표준화된 면접을 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또한 신뢰성에 있어서도 면접위원들에 대한 교육 그리고 매뉴얼을 통해서 면접위원들이 직접 실습을 통해서 여기서 개발된 면접의 도구들을 보다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또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방식의 훈련을 받고 면접에 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전통적인 면접에 비해서 훨씬 더 구조화되고 표준화되고 신뢰성 높은 면접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면접 문항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4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경험 면접입니다. 이 경험 면접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NCS 체계에 따라서 도출된 평가 요소들과 관련한 경험을 물어보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직업 기초 능력이라든가 인성에 대한 것을 평가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상황 면접입니다. 이것은 개인이 경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어떠한 직무 상황에서 경험할 수 있는 상황을 주고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어떻게 의사결정하는 것인가를 주로 보는 방식의 면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발표 면접과 토론 면접입니다. 여기에서는 기존의 단답형의 어떤 주제를 던지고 토론을 하는 방식에서 보다 구조화된 방식으로 토론 내지는 발표에 관련된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 자료를 어떻게 해석하는지, 그리고 그 자료를 이용해서 자신이 어떻게 주장을 펴나가는지, 그리고 어떻게 설득하는지에 대한 역량들을 볼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러한 면접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여기서 보고자 하는 각각의 면접에는 평가 요소들이 들어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각 기관에서 내지는 각 기업에서 제공하고 있는 직무를 설명하고 있는 자료에 보시면 어떠한 역량을 직업기초 능력을 평가할 것인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분은 파악할 수도 있고 파악을 일부만 할 수도 있겠지만 이 속에서는 그러한 평가 요소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전부 내재하고 있다고 여러분이 판단하시고 이 주어진 자료나 주어진 상황 그리고 주어진 질문에 대해서 충실하게 직무와 연결된 직무 능력과 관련된 방식의 답을 함으로써 여러분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발표 면접과 관련된 면접 예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특정한 통계 수치가 나와져 있습니다. 이 통계 수치는 여러분의 평가를 위해서 일부 가공하거나 또는 변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 보여있는 통계와 관련되어 있는 사례들을 몇 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례들이 어떻게 지통계와 연결되고 있으며 또한 가족 친화 제도라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것을 도입하기 위한 어떠한 장애 요인이 있는가. 그래서 이러한 통계 수치 그리고 사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장애 요인을 어떻게 극복하고 대안을 내고 정책을 수립하고 문제를 해결하는지 보는 방식의 면접 도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업 수행 능력과 관련된 면접 평가입니다. 이거는 상황 면접인데요. 보시는 바와 같이 배경의 정보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구체적인 문제 상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떠한 문제 상황을 주어지고 또한 여러분들의 유불리를 줄이기 위해서 전문적인 용어라든가 전문적인 지식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자료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는가, 어떻게 의사결정하는가를 주어진 상황을 통해서 보는 방식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어떠한 능력 단위 요소를 평가한지를 여러분에게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직무 설명서에는 그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여러분이 준비를 하신다면 보다 효과적인 취업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오늘 여러분과 했던 것을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NCS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어떤 직무냐, 어떤 조직이냐를 선택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진로에 대한 준비,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이상과 꿈, 그리고 본인의 능력, 역량을 중심으로 여러분과 관련된 직무를 탐색하고 설정하는 것이 가장 첫 단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직무를 선택할 것인가, 또는 어떤 조직에서 어떤 직무를 선택하실까 결정된 다음에는 직무별로 요구되는 능력을 NCS 사이트를 통해서 확인하시거나 그 기관이나 그 조직이 제시하고 있는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거기에서 요구하고 있는 직무의 요구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할지, 입사 지원서를 쓰는 부분, 그리고 면접 도구에 대응하는 부분, 그리고 필기평가에 대비하는 것을 여러분이 그 직업기초 능력을 중심으로 그리고 거기서 제공하고 있는 KSA를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떠한 지식이냐, 어떠한 기술이냐, 어떠한 태도냐를 여러분이 파악하시고 그와 관련된 능력과 역량을 개발할 수 있는 방식의 준비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NCS를 통해서도 진로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학습 사이트에 가시면 여러분의 적성과 분야와 어떤 직업이 연결될 수 있는가를 단계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NCS 홈페이지 가시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하시면 됩니다. 먼저 NCS의 학습 모듈을 검색하셔서 대분류를 선택하시고 대분류를 결정하시면 중분류, 그리고 중분류를 선택하시면 다음 소분류, 세분류, 그리고 마지막 단계에서 능력 단위에 들어가시면 그 직무가 어떠한 역량을 요구하고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나면 여러분들이 각각에 해당되는 분야별 직급을 선택하시고 여러분의 수준을 체크하셔서 여러분의 평가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직무 능력을 확인함으로써 여러분이 무엇이 부족하고 무엇을 더 노력하실 수 있는지 그리고 확인하신다면 여러분이 부족한 것을 채워서 여러분이 원하는 직무와 관련된 업무를 하실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능력 중심의 채용 사이트를 전문적으로 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온스펙, 그러니까 적정한 직무에 적절한 능력이 무엇인가를 자세히 설명하는 사이트니까 여러분이 이 사이트를 통해서 보다 많은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시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NCS는 무엇인가, 그리고 NCS에 기반한 채용에 대해서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를 단계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했던 시간들을 다시 한번 되돌리면서 하나하나 검토하신다면 새로 도입된 NCS 채용에 대해서 부담 없이 그리고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